예.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그 화학적인 원인,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 해부학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신경화학적인 원인을 들고 있는데요. 이는 그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부족으로 인해서 학습장애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아이의 늦은 발달 과정이 뇌의 미성숙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는 그 기는 시기가 지나면 앉게 되고요. 다시 서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먹일 때 아이는 어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러면서 아이는 무엇을 읽는지 아세요? 아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습니다. 엄마가 슬픈지 기쁜지. 이때 아이의 오른쪽 뇌가 발달이 되는데요. 이것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모유 수유를 안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우뇌가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좌뇌의 언어 능력까지 떨어지게 돼서 뇌에 미성숙이 오는 것인데요.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그 우리의 발달장애 및 학습장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오지라고 그래가지고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네. 오지란 뭐냐면 입지, 발지, 치지, 행지, 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치지, 발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빨이 늦게 나고 머리카락이 늦게 나는 그런 발달장애를 얘기한 것이고요. 네. 입지, 행지, 어지는 늦게 서고 늦게 걷고 어지는 늦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어지란 엄마가 임신 중에 많이 크게 놀랐을 때 심신이 불안하게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태교가 얼만큼 우리의 그 학습장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 옛날에 미리 얘기를 해놨던 것이죠. 네. 이와 같이 늦은 발달장애가 아이의 미성숙, 뇌의 미성숙을 초래하기 때문에 뇌에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불균형이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쉽게 놀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깊이 못 자고 더 나아가서는 산만해지면서 과잉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학습장애와 직접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한 시기에 엄마의 태교부터 시작해서 또 뭐 수유를 하는 기간, 우리 아이가 그 전체적으로 두뇌가 딱 이렇게 정서적으로 발달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영향이 미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학습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부모님들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아이에게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유를 하더라도 엄마를 쳐다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수유를 해주는 게 좋지 수유가 하고 있다고 해서 엄마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뭐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이러면 아이에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아이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고 정말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걱정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애가요, 정신이 좀 산만하고요. 그리고 머리에 기억력이 잘 안 돼서 좀 집중이 안 되는 편이에요. 머릿속은 자기는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대신에 미술 같은 거, 뭐 노는 거 그런 것은 잘해요. 즐겁게 하고. 그런데 이제 수학 계산하는 거, 뭐 그런 거, 뭐 간단한 건 하는데 좀 단위가 좀 높으면은 못하죠. 어려워하고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짜증을 내요. 애가 할 의욕이 없고 굉장히 애가 싫어해요. 그리고 엄마가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눈동자가 다른 데로 가 있고 집중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 하죠.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애가 짜증을 내요. 자기 본인에 대해서 불만족이고 포기할 수는 없고 내 애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엄마가 뭔가 좀 학원으로 애를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포기를 하셨고 또 제가 또 집에 있는 주부도 아니고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애한테 또 신경을 쓰기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네, 어머님 심정도 참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요. 제 친구 중에 좀 일찍 결혼을 해서 지금 6살짜리 아들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아들이 너무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어머, 너 어쩜 이렇게 얘기를 잘해? 라고 했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제가 말은 좀 잘해요.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래? 라고 했더니, 엄마가 한번 숫자란 글자를 가르치려고 딱 한 번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공부를 시켰는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하니 막 혼을 냈나 봐요. 근데 아이한테 이게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자기는 못한다고 지레 생각을 하고 잘 하지 않으려고 그다음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못하니까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앉으면 책상 앞에 자꾸만 다른 짓 하고 싶어지고 이게 뭐 당연하게 이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러면 아이의 어떤 정신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 학습장애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이의 그 뇌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부모들은 그냥 단순히 아이가 크면 잘하겠지. 네. 라고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원인을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머리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아이의 두뇌가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달이 돼 있는지 혹은 어떻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검사하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이것은 아이의 전체적인 성향을 보기 위해서 체질을 감별하는 것입니다. 네. 입에다 약물을 넣으면 그 대뇌에서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소음인인지 소양인인지 전반적인 그 체질을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연속적인 행동 반응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통하여 아이가 그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는지를 진단하게 되는 그런 검사입니다. 예. 이것은 그, EEG라고 그래가지고 네. 뇌파를 통하여, 아이의 뇌의 활성도를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뭐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어려운 검사들이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유형들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아이도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좀 재밌어하는 표정으로 검사를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아이가 학습장애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장님. 예.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 맞는 진단이거든요. 맞춤 진단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가 이런 그 학습장애가 오는 원인은,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받아들이는 감각을 통합하는 뇌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전달하는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보행에 문제가 있다거나 운동신경이 많이 처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뇌의 전두엽이나 두정엽, 측두엽,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왔는지를 구별을 해서 맞춤 진단을 해서 그 아이에 맞게 맞춤 치료를 해야 효과가 100% 있습니다. 네.